병원비 때문에 딸의 결혼 자금까지 깨셨다는 어르신을 만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임플란트 2개만 해도 400만 원 가까이 나왔고 기초연금은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며 아예 신청조차 안 하셨더군요. 그분 통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돈은 3년간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원도 지나간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가장 많이 놓치는 분들이 바로 나는 별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자격이 되는 상태인데도 몰라서 혹은 미뤄서 수백만 원을 날려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기준은 낮아졌고 지원은 늘었습니다. 지금도 통장을 비워두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충분히 조건이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매달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모르고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예전에 임플란트를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국민연금은 꾸준히 나오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하고요.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신청조차 미뤄두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예전에는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 상담 중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60대 여성분께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무려 3년간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 대상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셨던 겁니다. 놓치신 금액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는데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고 주거 자산이 2억 원 정도 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 대상까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계산해 보면 조건에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혜택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복지 대상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5세 이상이신 분이 계세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시세 약 2억 원의 주택에 거주 중이며 예금이 약 5천만 원 정도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나는 기초연금 대상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정확히 계산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단독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상한선이 월 228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보다 무려 15만 원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에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작년보다 24만 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예금이 많으면 일부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계산에 포함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기준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완화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신청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설령 탈락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체를 안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통째로 놓치게 되는 거죠.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 나는 조건 안 맞을 거야 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알려드리세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7,700원이 인상된 금액인데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누적 효과는 큽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월 54만 8천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당 34만 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이 생일이신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심사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생일 달부터 지급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은 세 군데에서 가능합니다. 첫째,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둘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셋째, 복지로 www.복지로.go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1355번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셨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생계급여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건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께 매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여부는 별도로 심사되며 조건이 더 엄격하지만 그만큼 지원 금액도 큽니다.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지만 지원 금액이 높은 생계급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76만 5,444원까지 지원됩니다. 작년보다 5만 2천원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점차 기준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최대 195만 1,287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기초연금과 비교했을 때 신청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차량 등 보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 환산해서 함께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76만 5천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자산도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만 월 2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한 어르신께서 매달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근로소득 공제는 30%로 30만 원, 그리고 추가로 20만 원 공제가 더해져 총 50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됩니다. 결국 소득 인정액은 50만 원으로 계산되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다음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승인되면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금 지원 외에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비 감면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경우 휴대폰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1,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매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엔 꽤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15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이용 중이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혜택이 3대 통신사 SKT, KT, LG 유이용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알뜰폰 MVNO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알뜰폰을 쓰고 계신다면 할인 혜택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이 확인된 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점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와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들을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화 관람료 할인입니다.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영화 티켓을 5,000원 수준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요금이 8,000원 내외이기 때문에 한 편당 3,000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특정 요일에는 추가 할인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용하시는 극장 홈페이지나 현장 안내 데스크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자동 적용이 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안내드린 통신비 감면이나 비과세 종합저축은 연간 혜택 규모가 수십만 원 이상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 관련 지원 혜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치과, 청각 등 노년기 특화된 항목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관심 있으신 부분인데요. 65세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임플란트 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30%로 보통 150에서 200만 원 선의 임플란트 한 개 시술 시 45만 6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셈입니다. 단,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약 상태, 즉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분들만 해당되며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틀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틀니는 7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분 틀니든 전체 틀니든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단, 중간에 구강 상태가 크게 변화해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보청기 지원금입니다.
이 역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은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117만 9천 원 수준까지 지원됩니다. 5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하며 보청기 가격이 보통 300만 원, 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복지카드가 없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질환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구청 복지과에 반드시 문의하셔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이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어르신이 대상이며 관절염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수술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시군구별로 예산과 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거주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응급안전알 임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무료로 화재감지기, 가스차단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드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화재나 낙상 등의 사고를 빠르게 대처한 사례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치매 조기검진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로 진단받으시면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상담, 돌봄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관련 지원 대부분은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는 반드시 시술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료 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 방문 전 꼭 사전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령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뭔가 보람 있게 일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정부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 공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69만 2천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 30시간 활동 시 약 29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평균 2에서 3시간 정도의 가벼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주로 공원 환경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보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역 내 질서 정리 등 신체적 무리가 가지 않는 사회 공익 활동 위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도움은 물론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관심 있으시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공익활동 외에도 보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역량 활용형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익활동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오신 경력과 지식을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2025년에는 총 17만 1천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활동 시 약 76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시니어 컨설턴트, 상담 보조 등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공동체 일자리 사업단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기업 또는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2025년에는 총 23만 5천 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기존의 단순 일자리와는 달리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12월 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정부24 노인 일자리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1544-338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르신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2년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취업 면접 등을 보실 때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이건 어르신들보다는 자녀분들께 꼭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자녀분의 소득 수준, 부양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자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발은 소득 수준, 건강 상태, 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정 결과는 매년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개별 통보됩니다.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연락처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부 및 민간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 제도와 신청 시 유용한 팁들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병원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가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220만 원에서 310만 원 이상 초과 발생한 경우 2인 이상 가구는 370만 원에서 530만 원 이상 초과 발생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입원이나 수술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까지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니 병원비로 부담이 크셨던 분들께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복지 지원입니다. 지역마다 예산과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독거노인 생활 지원, 경로식당 운영, 목욕탕 할인,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지역 특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재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재단, 병원연계복지재단, 종교기관 등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역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보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은 서류들을 안내드립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
이런 서류들은 여러 복지 사업에 공통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추후 신청할 때 빠르고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한 번에 여러 혜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실 때 통신비 감면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도 같이 문의해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중 정해진 모집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므로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걸 꼭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혼자 파악하려 하지 마시고 자녀나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제도는 한 번에 탈락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 가능하며 다른 유사 사업으로 전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은 물론 본인에게 맞는 다른 혜택까지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복지 제도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건 당당하게 챙기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고령의 친지분들께는 이러한 정보가 꼭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는 나눔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단, 모든 지원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도 꼭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